이번에는 요 며칠 계속 세계 정세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트럼프 이야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무려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사망자도 폭증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트럼프가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무려 2,000명 이상이 숨졌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로 희생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군인들이 군용 소총으로 무장해서 시민들을 살해하고 병원 내에서는 시신이 서로 겹쳐서 쌓여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바닥에 놓여 있는 검은색 가방들이 이 흐린 화면 사이로 보이시거든요. 예. 이게 그 시신 가방들이라고 합니다. 시신으로 추정되는 가방. 그렇습니다. 이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서 모인 유족들이 저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영안실 앞을 헤매는 유가족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도 있다고 하고요. 정말 곳곳은 통곡 소리로 얼룩져 있다고 합니다.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시위에 이란 정부가 실탄 사격으로 대응하면서 사상자가 폭증하고 있는 건데요. 총에 맞은 시위대가 넘쳐나니까 병원마다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체계가 마비될 정도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전국 31개 주로 확산을 하면서 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게다가 인터넷과 국제 전화까지 지금 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부 상황이 어떤지도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시위를 진압하려고요. 이렇게 저격수까지 동원해서 조준 사격하고 있다 이런 증언들, 이제 기자를 통한 증언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사상자 수가 계속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바이나 밴을 타고 다니면서 저격수들이 총을 겨냥해서 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위에 나온 사람들을 겨냥해서 쏘고 있기 때문에 사상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테헤란 타지리시 아그르 쇼핑센터 근처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사람을 알려주고 있는 분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길거리에 시신이 수백 개의 시신이 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분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부에서 아까 허지원 변호사 얘기했지만 사망 2,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점점점 시위는 더 격화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나면요. 시위대가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또 총격은 가해질 거고 시위 진압에 저격수들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하니까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메네이 정권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미국과 이스라엘로 정해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평화적인 시위를 반정부 시위로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명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보시는 것처럼 유혈로 진압을 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걸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던 트럼프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결정이 임박했다고요. Strongly that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we will get involved.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If you call them leaders, I don't know if they're leaders or just they rule through violence. But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The military is looking at it, and we're looking at some very strong options. We'll make a determination. 하메네이 정권을 향한 트럼프의 경고가요. 한 단계 한 단계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 아팔 지점을 세게 때릴 것이다. 곧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최승희 평론가. 이란이 아팔 지점이 그럼 여기서 어디고 뭘로 세게 때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발언을 좀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과거 작년 6월 20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란은 어쨌든 핵 무기 보유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늘 위협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지난해 6월 20일 정말 심야의 망치라는 무시무시한 작전 이름으로 정말 이란의 그 포르도라는 핵 시설을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벙커버스터로? 벙커버스터죠. 근데 이게 무려 미국에서 37시간을 논스톱으로 날아가면서 중간중간 공중급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벙커버스터 6발을 터뜨렸는데 이게 무려 빌딩 40층 높이의 단단한 암벽까지도 다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외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폭격했다고 공식 발표하기 30분 전에 포르도 일대에서 강력한 화염이 관측됐다고 얘기해서 사실상 그게 무력화됐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두 곳에 일단 있는 제2, 제3의 그 핵시설에도 정밀 타격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려 1,600km를 날아서 타격했는데 오차가 1m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미국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정밀 군사력을 보였는데, 자 그럼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저 핵시설도 핵시설이지만 네. 저는 이 발언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이란의 지휘부, 즉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라든가 지휘부라든가 아니면 이란의 고위층들을 정밀 타격할 수도 있다. 과거에 드론으로 해서 사실 암살한 경우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다 배우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심야의 망치에 대한 굉장한 그 말하자면은 파괴도 있었는 데다가 그러저러한 사연들이 아마 이란 지도부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란 지도부, 그러니까 지휘부, 그 얘기는 하메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두로를 생포했으니까 하메네이도 이번에 트럼프의 타깃이 될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물론 이거는 예. 그 만약의 경우라고 하는 예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항복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체포해 갔는데 본인도 만약 타깃으로 삼으면 미군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위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에 상황이 된다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라면 군도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은 결국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여지를 남겨놨는데요. 하메네이가 협상을 요구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아마도 예.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뭔가 협상을 통해서 본인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트럼프와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군사작전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확정할 수는 없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거 이렇게 하메네이의 위치까지 알 정도로 미군의 정보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생포했고 또 이란까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요, 트럼프의 경고에 떨고 있는 나라가 한 곳 더 있습니다. Cuba's in bad shape. They would protect the people running Venezuela, and they would take in a lot of money from Venezuela. Now they don't have that. They won't be taking in any money. So, Marco, what do you think? They would rather have political control over the people than they would having it. They can either have a real country with a real economy where their people can prosper, or they can continue with their failing dictatorship that's going to lead to systemic and societal collapse. 트럼프는요,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생포한 이후에 서반구에서 패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쿠바를 지목한 겁니다. 보면은요, 자, 더욱이 본인의 SNS에 이런 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루비오, 그러니까 국무장관을 쿠바의 대통령으로 앉히면 어떻겠냐, 이런 게시물에 좋은 생각이다라고 꼬리표까지 단 건데,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다음 타깃이 쿠바가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도 예스라고 한 인터뷰에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루비오 장관이 국무장관이지만 지금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의 장관이다, 대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미미 확산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루비오 사진을 저렇게 AI로 합성을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란의 대통령이 군주가 된 모습,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된 모습,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된 모습, 그러니까 복장을 합성을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역할이 되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이른바 깨달은 루비오 밈이거든요. 그러면 와중에 누군가가 게시물을 하나 올려서 마코 루비오가 쿠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글을 트럼프가 직접 공유를 하면서 좋은 생각이다, 이런 댓글을 남겨서 진짜 다음 타깃 쿠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 정도로 이제 광범위한 역할을 맡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비판, 풍자하는 이런 밈들까지 쏟아질 정도라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 트럼프가 쿠바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파 정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남미 정권들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쿠바도 타깃을 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밈들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뭐 허지현 변호사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에 너무 역할이 많아요, 지금. 국무장관을 맡고 있지만 국가 안보 보장한 역할도 맡고 있고요. 거기에 국립기록보관소
소장 대행을 겸명하고 있고요. 지난해 7월에 구조조정위원회는 폐지가 됐지만 미국 국제개발처 임시처장을 맡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맡다 보니까 루비오가 만능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밈이 만들어졌고 이 밈으로 인해서 만능 인사다 이런 이제 뭐 조롱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풍자의 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더욱 재밌는 것은 루비오 본인도 여기에 참전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 SNS에 평소에는 온라인 루머에 대응하지 않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밝힌다면서 현재 공석인 마이애미 돌핀스의 감독이나 단장 자리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이러면서 밈을 함께 즐겁게 승화시켜서 본인도 참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뭐 국제 정세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부 정치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